네, 이제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금은 쇠죠. 딱딱하고. 그럼 계절로 보면은 금은 가을이에요. 금은 이렇게 좀 하강하는 이런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굳히는 거예요. 가을 되면 뭐 생겨요? 그렇죠. 열매.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에 막 가지가 생기고 나뭇잎 틔우고 꽃이 생기고 했던 거는 열매를 맺기 이제 위해서 였던 거죠. 그래서 뭉치고 딱딱해지고 정리하고 이제 이런 에너지를 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가을이라고 했는데 이게 봄, 여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봄, 여름에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막 퍼져 나가요. 성장하고 드러내고 이제 이렇다면 가을, 겨울은 이제 그거를 펼쳐놨던 것들을 압축시키는 거예요. 하루로 치자면 우리가 이제 아침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면도도 하고 화장하고 회사 가가지고 막 부산하게 화라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이 금까지 오면은 하루의 일과를 뭐 이제 할당량 뭐 이런 것들을 채우는 거죠. 정리하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금은 하얀색이라는 색깔로 치면은 이제 하얀색이고요. 금은 이제 쇠, 칼 이런 거라서 좀 무서운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추풍낙엽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가을 바람이 불면 초목들이 싸그리 다 이제 죽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을은 이제 그 죽이는 건데, 이게 어느 책에 보니까 신평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신평이 공평하게 심사해서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인다. 이게 이제 신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봄, 여름에 이제 가지를 내서 이파리하고 꽃을 틔웠다가 이제 꽃이 죽어야 돼요. 꽃이 죽어야 여기서 이제 열매라고 하는 게 이제 맺히니까요. 그리고 이제 토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토는 참 어려워요. 목화토금수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토입니다. 토는 한마디로 말하면 깍두기예요. 깍두기. 이건 그러니까 이 토를 뺀 나머지 얘들이 서로 뭔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해줘요. 예를 들면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어제까지는 겨울이고 오늘은 봄이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조금 봄 기운이 느껴지는 듯 하면서 좀 추운 에너지도 있고, 뭐 봄에서 여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계절마다 이렇게 잘 순환하게 해주게끔 도와주는 건데, 대나무를 생각하셔도 돼요. 대나무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마디가 있죠. 마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좀 잠깐 멈추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땅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수, 뭐 물속에 이제 지하수 있죠. 금, 뭐 보석이나 철광석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 땅 속에는 이제 화, 뭐 용암, 마그마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나무 뿌리니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토는 이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짬뽕. 이 나머지 얘네들을 다 품고 있는 이제 그릇.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 오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뭐 얘기한 거는 사실 그 오행의 어떤 아주 단편적인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역술인들이
이 오행의 의미를 가지고 뭐 직업이라던가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확장을 해석을 해야 더 이제 정밀하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단식으로. 만약에 아까 목이라는 거는 뾱하고 이제 뭔가가 새로 올라와서 처음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뭔가 잘 벌려. 시작은 잘해. 근데 금이 없어. 그러면 금은 결실이라고 했죠. 열매니까. 그러면 얘는 뭘 이렇게 해놓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은 막 자라나려고 하잖아요. 계절로 보면 봄이고. 그러니까 그 푸릇한 기운. 좋게 말하면은 뭐 미래지향적이다? 뭐 발랄하다? 긍정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 좀 아직은 철이 없는 뭐 그런 사람으로 이제 논할 수도 있죠. 그럼 불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불이 많은 사람. 불은 폭발하는 에너지예요. 가장 나를 극대화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너 화났어? 너 화났구나. 얼굴이 막 빨간 걸 보니 감정이 막 울컥하고 불 같다 그러죠. 다혈질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뒤끝은 없습니다. 불은 터지면 끝이에요. 빵 하고 터질 때는 강렬하지만 금방 후두둑 하고서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뒤끝은 없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불꽃 같은 삶,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를 사람의 어떤 연애라는 걸로 한번 비유를 해볼 수도 있어요. 목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호감이 막 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어, 아무것도. 근데 뭐가 뾱하고 이렇게 하나 생겨. 야, 제가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봤더니 애가 볼매야. 볼수록 이뻐. 막 이래. 그래서 눈이 맞았어. 그러면 이제 불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나를 이제 드러낸다고 했죠. 난 네가 이제 없으면 못 살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편해. 그러면 금은 반대겠죠. 목화가 이렇게 이제 막 터져 나온 거라면 금수는 이렇게 이제 수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호감도가 다 떨어지고 이제 막 슬슬 권태기가 오고 지루하고 수는 이제 한 점으로 이제 모인 거라고 했죠. 저장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쫑이에요. 아, 내 기억 속으로만 남아 있어.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오행을 사람의 이제 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인체. 자, 토는 이제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인체로 보면 가장 중요하고 중간에 있는 게 뭘까요? 네, 몸통도 되고요. 토는 이제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허리도 돼요.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니까. 그리고 관절도 됩니다. 관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팔꿈치, 손목, 요 연결해주는 요 관절이 이제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목은 쭉 뻗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사람의 팔다리예요. 수족.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그림은 못 그려요. 이렇게 있으면 이 몸뚱이에 이게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폐도 있고 대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토는 아까 다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몸뚱이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이라고 하는 팔이 막 생겨. 화는 뭘까요? 화난 거.
화는 드러나고 환하고 밝고 이제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사람의 눈도 되고요. 환하게 해주는 거니까. 뜨거운 것도 되죠. 사람 인체를 뜨겁게 해주는 거 이제 심장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목을 이거를 이제 파이프로도 봐요. 파이프.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하수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라는 애가 이렇게 물을 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리죠. 물을 이렇게 얘가 이동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목을 사람의 혈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피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길,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화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눈이나 뭐 심장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금은 단단한 거라고 그랬죠. 하얀색이고 단단하고. 그럼 이거는 우리 인체에서 보면 뭘까요? 폐. 물론 폐도 되는데 하얗고 단단한 거. 이빨, 뼈. 하얗고 단단하죠. 그리고 내부 장기를 보면은 대장이에요. 음식물 먹으면 이제 장에서 이렇게 이제 굳히는 이런 작용을 이제 해주죠. 폐도 되고 뼈 이런 데도 되고요. 그리고 수는 이제 물이잖아요. 물은 졸졸졸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인체에서는 당연히 혈액이 되겠죠. 우리 몸을 흐르는 거니까. 물이 모이는 곳, 뭐 신장이나, 그렇죠, 뭐 방광.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는 목이라는 생명체를 품고 있으니까 여자의 어떤 뭐 자궁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역학이는 이 오행이라는 걸 가지고 맨날 물고 뜯고 씹어봐야 돼요. 이거를 이제 응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고급지고 세련되고 남들이 이제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죠. 목이 아까 나무라고 했는데 물론 나무도 맞는데 꼭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이지만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은 이렇게 자란다는 의미가 이제 어떤 본질인 거고, 자연에서는 이 나무라는 애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틔우고 올리고 하는 그거를 가장 닮아 있으니까 목 나무라고 한 거지, 목이 꼭 이 나무만을 상징하는 거는 아니에요. 나머지 애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 하도록